자,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키워드 소재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래에 보면은 이제 선택한 키워드라는 큰 칸이 보이죠. 여기에는 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좀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는 곳인데 최대 한 번에 100개까지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키워드로 하고 싶다, 저런 키워드로 하고 싶다, 좀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랑 연관도도 높고 효율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찾아놨던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키워드 세팅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 요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라는 거는 이 기존 광고 그룹에 등록되었던 키워드를 기준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를 이제 알아서 제한해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내가 이전에 등록한 키워드들이 있어야 이런 자동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만든 광고 계정에서, 즉 키워드를 설정해 본 적이 없는 계정에서는 이 추천이 빈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그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바로바로 추천받을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미 크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기미 크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나한테 추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연관도도 높고 이건 사용해 볼만 하겠다, 노출시켜 볼만 하겠다 라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면 이 옆에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선택한 키워드 안에 해당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보면 이렇게 추가 실적 예상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상 실적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뜨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그룹단에서 입찰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본 입찰가를 70원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입찰가 70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키워드는 이 그룹단에서 한 번에 입찰가를 지정하는 경우보다 설정을 완료하고 나서 각 키워드별로 개별적인 입찰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 70원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이 데이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말했듯이 뒤에서 각 키워드별 입찰가를 따로따로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70원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다 선택을 했으면 그 밑에 다음에는 이제 소재 만들기 단으로 넘어옵니다. 이 소재 유형은 크게 이제 반응형 소재랑 단일형 소재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뉘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반응형 소재로 설정을 해놓고 내가 소재를 만들게 되면은 이 밑에 이렇게 제목을 15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칸들이 쭉 보입니다. 전체 보기를 누르면 제목 15번까지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15개의 제목을 내가 여기다가 다 기입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칸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설명, 이 설명도 총 4개의 설명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칸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5개의 제목을 각각 다 입력을 해주고 4개의 설명을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이 머신러닝 AI가 알아서 내 15개의 제목 중에서 설명 4개랑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적절한 이제 광고 소재를 알아서 AI가 조합해서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을 자주자주 해서 노출을 시켜주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제목이랑 특정 설명이 조합이 되었을 때 성과가 좋다.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조합을 이제 더 많은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정 제목과 특정 설정의 조합이 성과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반응형 소재입니다. 이 반응형 소재를 제작을 하려면 제목에 최소 3개 이상의 제목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15개를 꼭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제목에는 반드시 3개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 설명도 4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는데 최소 2개의 설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반응형 소재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검수 요청인데,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내 화장품에 들어간 특정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만약에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면 내가 그 성분을 광고 문구나 설명에 넣어가지고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분에 대해서 내가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음을 알리는 그런 서류들을 같이 첨부를 해야 네이버에서 검수를 하고 광고 검수 기준을 통과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검수 소재라든지 뭐 검토 담당자한테 전달할 만한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검수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마지막에 비즈머니 충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광고 계정에 최소한 단돈 100원이라도 금액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지금 설정값들을 네이버에서 검수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최소 100원 단위의 금액이 계정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런 그룹을 세팅을 해도 네이버에서 검수를 진행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정에 일정 금액의 광고 금액을 충전해 놓고 나서 이런 세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든 설정 값들을 입력하고 광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방금 설정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그런 캠페인과 그룹과 키워드들이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테스트를 눌러보면 안에 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그룹이 또 보이죠. 이걸 클릭을 해보면 아까 임시로 등록했던 그런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링크가 세팅되고 나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어떤 기능들이 설정값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왼쪽에 내가 생성한 캠페인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 세팅되어 있는 이렇게 그룹들도 쭉 보이고 이 캠페인 세트 단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이렇게 버튼으로도 뭐 이번 주 30일, 지난달, 지난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내가 직접 원하는 날짜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노출수부터 클릭수, 클릭률 뭐 여러 가지 지표로 조회를 원하는 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일자별로 쭉 살펴볼 수도 있고요. 여기 선택 안 한 버튼을 누르면 여기도 또 다른 지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두 파란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 각각 두 가지를 데이터를 날짜별로 이렇게 비교해서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또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온 버튼이 보이죠? 이거를 오프 버튼으로 눌러주면 이 캠페인이 종료가 되어서 이 캠페인 안에 있는 모든 광고 그룹들은 전부 다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내가 캠페인 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름도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지정해놨던 예산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추적 기능,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이 캠페인 안에 세팅되어 있는 이 그룹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온오프를 내가 선택한 그룹들에 대해서 온오프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그룹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택한 광고 그룹 관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설정값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한 그룹들을 묶어서 입찰가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게 입찰가 변경을 눌러서 내가 그룹들의 입찰가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파워링크 검색 광고는 그룹의 입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룹의 입찰가보다도 각 그 그룹 안에 세팅된 키워드들마다 입찰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룹에서 지정한 그룹 입찰가보다는 키워드에 세팅한 키워드 입찰가를 따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입찰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매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뭐 검색 매체에다가 노출할 건지 파트너 매체에 노출할 건지 아니면 뭐 추천 컨텐츠 지면에다가 노출을 할 건지 그 매체를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지역 변경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만 광고를 내보낼 건지 요일 시간대도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 성별이랑 연령대도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용자 세그먼트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을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관심사랑 구매 의도라는 텍스트가 보이죠. 이 이용자 세그먼트는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능인데 일단 관심사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 관심사로 고객들을 분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의류에 관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의류에 관심 있는 고객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반팔티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을 한 사람들이 이 관심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또 검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색한 키워드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뭐 남자 반팔티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블로그 글을 조회한 적이 있는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반팔티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카페에 접속해가지고 그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고 카페 게시물을 막 읽어보거나 카페에 댓글을 달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네이버에서는 이 특정 의류라는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관심사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구매 의도라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관심사보다 조금 더 구매랑 연관되어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남성 반팔티를 그냥 블로그 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상품을 클릭해 보거나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클릭한 다음 그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이력이 있거나 혹은 그 클릭한 상품을 직접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서 그 제품의 구매와 관련도가 아주 높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 구매 의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남성 반팔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좀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서 의류 중에서도 남성 의류에 좀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내 광고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세팅값을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변경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용자 세그먼트가 반영이 돼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예산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별 예산을 설정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제한 없음 혹은 공유 예산을 설정해서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두 그룹의 예산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이거는 말 그대로 PC랑 모바일 어디에다가 가중치를 둘 건지를 설정을 한 번에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확장 검색 옵션 변경, 이것도 이 그룹 안에 등록되어 있는 확장 소재들의 옵션을 변경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도 성과 기반으로 노출을 시킬 거냐 동일 비중으로 노출을 시킬 거냐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 규칙 만들기를 해서 특정 규칙에 따라서 어떤 내가 원하는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보이죠? 내가 이렇게 1번 즐겨찾기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즐겨찾기 1번에서 내가 추가해놨던 두 그룹들을 여기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주자주 조회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나 뭐 그런 그룹이나 그런 캠페인이라면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로 추가를 해두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면 내가 아래에 선택한 이 그룹들에 대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여기 기본 설정 혹은 뭐 사용자 설정이라는 버튼이 보여요. 이거는 내가 아래에 있는 이 그룹들에 대한 데이터에다가 추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디테일한 지표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새로운 사용자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쭉쭉 보이죠. 근데 이 설정 값들은 크게 일반 정보, 그 다음에 성과 지표,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설정 값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광고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크게 중지, 그 다음에 일부 노출 가능, 그 다음에 가능,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나뉘어요. 노출 가능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광고가 잘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뭐 일부 노출 가능이라는 거는 또 이게 PC랑 모바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일부 노출 가능 PC라고 나오면 이 모바일에 비즈 채널 등록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즈 채널에 들어가서 모바일 링크를 등록할 때 뭔가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 뭐 일부 노출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모바일이라고 뜨면은 반대로 이제 비즈 채널에 가서 PC에 비즈 채널이 뭔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케이스가 좀 다양한데, 뭐 중지, 비즈 채널 검토 중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아직 비즈 채널이 정식으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알림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 비즈 채널 노출 제한이 또 있어요. 이거는 비즈 채널 검수는 끝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비즈 채널이 이제 반려가 됐다는 거니까 그걸 다시 체크해 보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지,
뭐 그룹 오프 상태인 경우인데 이건 말 그대로 광고 그룹이 오프 상태로 꺼져 있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지, 그룹 예산 도달의 경우에는 일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지, 캠페인 기간 외는 해당 그룹이 속해 있는 광고 그룹의 노출 기한이 내가 설정했던 값을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설정으로 넘어가서 노출 기한을 다시 연장해주면 자동으로 노출 가능으로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지, 캠페인 예산 도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페인 예산이 내가 이제 설정해놨던 값을 넘어갔기 때문에 광고가 자동으로 멈췄다라는 뜻의 중지입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 수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해당 광고 그룹과 연동되어 있는 키워드의 개수를 표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개수도 마찬가지로 해당 광고 그룹 내에 몇 개의 소재의 개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 정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계정에다가 여러 가지 비즈 채널 URL을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 등록해 놓은 URL 중에서 어떤 URL과 이 그룹이 연동이 되어서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지 그 URL을 볼 수 있는 설정 값입니다. 다음은 기본 입찰가인데 요건 이제 그룹에서 설정한 CPC 입찰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매체예요. 매체. 이 매체는 내가 광고를 노출시킬 영역을 전 매체로 설정을 해놨는지, 아니면은 뭐 콘텐츠 추천 및 콘텐츠 지면도 뺐고 뭐 검색 영역에서 파트너 매체도 뺐다 이러면은 전 매체가 아니라 일부 매체에만 노출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체를 설정을 해 놓으면 전 매체 혹은 일부 매체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 값이 여기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매체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은 하루 예산인데 이거 말 그대로 일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로 내가 설정을 해놨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설정 값이고, 자, 예산 잠김, 말 그대로 예산이 열려 있어서 노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예산이 잠겨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유 예산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도구단에서 공유 예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공유 예산, 내가 등록한 공유 예산 중에서 어떤 공유 예산이 이 그룹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공유 예산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설정 값입니다. 자, 다음은 소재 노출 방식인데 이거는 내가 성과 기반으로 소재를 노출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동일 비중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설정 값이에요. 그리고 자동 입찰 유형, 이거는 이제 우리 입찰 방식 중에 수동 입찰이랑 자동 입찰이 있었죠. 그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는 자동 입찰, 이제 그 자동 입찰을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장 검색, 이거는 확장 검색을 사용하고 있는 그룹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 값에서 일반 정보에 대한 모든 설정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성과 지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노출수예요. 내 광고가 몇 명에게 노출이 됐느냐, 몇 명에게 보여졌느냐라는 뜻이죠. 그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클릭수, 이거는 말 그대로 내 광고가 보여진 사람 중에 클릭을 몇 명이 했느냐, 클릭한 사람들의 숫자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설정 값이고, 그 다음에 클릭률이죠. 클릭률. 우리가 클릭률이라고도 하고 우리 다른 용어로는 CTR이라고도 배웠죠. 이 클릭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몇 명에게 보여졌느냐, 그 중에 몇 명이 클릭을 했느냐, 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눠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광고를 100명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클릭한 사람이 3명인 거예요. 그러면 클릭률은 몇 퍼센트다? 3%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클릭률이라는 건. 자, 다음은 평균 클릭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클릭 비용, 즉 내가 광고비를 뭐 얼마를 썼는데 이거를 몇 명이 클릭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클릭당 평균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이제 평균 클릭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클릭 비용은 그냥 간단해요. 내가 뭐 내 광고를 100명이 클릭을 했어요. 근데 내가 광고비로, 그럼 평균 클릭 비용 얼마? 1,000원이 되는 거죠. 다음은 총 비용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광고비로 총 얼마 썼느냐 그 광고 비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전환수인데 이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전환이라는 거 앞에는 항상 어떤 수식어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광고가 고객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 DB를 추출하기 위한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병원 광고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뭐 성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랑 연락처를 남기게 하고 싶은 그런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전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고객 DB를 하나 남길 때마다 전환수가 1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 앞에는 고객 DB 전환이라는 게 이제 생략이 되어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처음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구매가 안 나오더라도 나는 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기만 해도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전환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장바구니 전환이라고 해서 장바구니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KPI,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표에 따라서 그 앞에 생략된 수식어가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 원정대에서는 어떤 광고주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정대에서 표현하는 전환이라는 거 앞에는 대부분 구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즉 우리가 야, 너 전환 오늘 몇 개 나왔어? 전환 얼마 나왔어? 하고 우리끼리 이제 서로 얘기할 때는 구매 전환이 몇 개 나왔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수는 구매 전환 건수예요. 건수. 그리고 뭐 한 명이 구매를 했지만 한 명이 3건의 결제를 했다면 전환수가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한 명 이렇게 한 사람이 구매했다고 전환수가 하나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한 사람이 하루에 2번 따로따로 나눠서 결제를 했다. 그럼 전환수는 2건이 되는 거죠. 다음은 전환율인데, 이 전환율이라는 거는 내 광고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실제 몇 명이 구매했느냐, 그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눠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실제 구매를 한 구매 전환수가 50건이라고 한다면 전환율은 몇 퍼센트? 10%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광고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률이라는 거는 즉 내가 광고비를 얼마 써서 매출을 얼마 냈느냐, 그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썼는데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면 광고주 입장에서 이 광고를 이렇게 시도하는데,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하나 판매할 때마다 그 안에는 좀 다양한 비용들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하나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00원 안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배송해 주는 데 들어가는 배송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결제할 때마다 네이버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결제 수수료도 있을 거고, 10,000원짜리 하나를 팔더라도 그 안에서 떼야 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떼고 일정 마진이 남을 텐데, 이 마진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된다? 이 검색 광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광고비가 내 판매 가격 대비 광고비가 너무 중간에 비중이 커져 버려서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간보다 광고비가 더 넘어가 버리면 이 광고를 사실상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정한 광고 수익률을 광고주에게 계속 만들어줘야 광고주도 내가 이거 투자하는 거 대비 그래도 마진이 조금은 남네, 이 광고를 해볼 만한 의미가 있겠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로아스는 어떻게 계산한다? 매출액을 광고비로 나눠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비로 5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매출이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로아스 몇 퍼센트? 다시 400%의 로아스, 400%의 광고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전환 매출액인데, 이 전환 매출액은 말 그대로 광고를 통해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느냐, 그 매출 액수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 관리의 광고 대시보드에서는
그냥 전체의 광고 매출액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울 보고서 파트에 있는 다차원 보고서에 들어가서 이 매출액을 볼 때는 우리가 직접 전환 매출액이라는 건 고객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온 다음에 내 사이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직접 전환 매출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사지 않고 내 사이트에서 나갔다가, 즉 이탈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간접 전환 매출액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차원 보고서에서는 나눠서 매출액을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전환당 비용입니다. 이 전환당 비용은 뭐냐면 내가 한 건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광고비를 지출했느냐라는 뜻이에요. 전환당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개에 3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환당 비용이 3만 원이 나와요. 광고를 집행하는데 계속 전환당 비용이 3만 원이 나오면 과연 이 광고를 계속해서 집행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계속 이 전환당 비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지표의 마지막은 동영상 조회수인데, 이건 이제 파워링크에서 확장 소재를 등록할 때 이제 동영상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해놓고 나서 노출이 되다가 사람들이 광고를 조회해서 과금이 된 그 동영상들에 대한 조회수를 여기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쇼핑 검색 광고에서 카탈로그형 광고 있었잖아요. 쇼핑 카탈로그형.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동영상은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과지표 에 있는 모든 설정 값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광고 그룹 아이디라고 있잖아요. 이 광고 그룹 아이디는 말 그대로 내가 그룹을 생성할 때 내 그룹에만 고유로 배정되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 번호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 이 지정된 광고 그룹 안에다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대량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은 등록 시각과 수정 시각인데, 이건 말 그대로 내 광고를 언제 등록했는지 수정했는지 그 시각을 체크할 수 있는 옵션 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겨찾기인데, 이거는 이 그룹이 어떤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그때 그냥 그 항목을 조회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PC 모바일 구분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각 그룹 밑에 이렇게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칸이 하나씩 더 생겼죠. 그리고 옆으로 보면 모바일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데이터가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PC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 그룹은 지금 노출 지면을 모바일로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PC 데이터는 아예 여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PC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여기 모바일이 아니라 PC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PC의 데이터가 쭉 조회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은 뭐 요일, 시간대, 뭐 지역 이렇게 나눠서도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 볼 수가 있고요. 상세 데이터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차원 보고서로 이동해서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볼 수 있도록 버튼이 또 달려 있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필터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필터 만들기를 눌러보면 요런 설정 값이 뜨는데, 이 필터라는 건 뭐냐면 아래에 있는 이 그룹들 중에서도 내가 조회하고 싶은 특정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만 내가 필터를 해서 보고 싶을 때 그때 이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 이름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포함, 제외, 일치, 다음으로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내가 기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던 그룹들 중에서도 그룹 이름에 이렇게 기미라는 텍스트가 들어간 그룹만 필터링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줘서 이 중에서도 클릭 수가 30건 이상만 클릭을 받은 애들을 나는 또 한 번 더 적용을 하고 싶다. 이 중에서도 또 적용을 누르면, 자, 지금 뭐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클릭 수가 30을 넘었기 때문에. 그럼 30보다 클릭 수가 큰 애들로 또 추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설정 값을 30이 아니라 1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왜? 좀 전에 클릭 수가 134건이어서 150건 아래였기 때문에 이 필터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쭉 필터를 걸어 놓은 다음에 이 필터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필터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다음부터는 여기 보는 이렇게 필터 1, 2, 3 이거를 클릭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필터 1, 2, 3을 클릭을 하면 내가 아까 저장해놨던 필터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편하게 넣었다 뺐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